여러분, 정부마저도요 물가 위기를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물가는 지금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왜 정부가 물가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느냐. 물가를 경제의 최우선 정책으로 삼아서 잡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뭐 들린 건가요? 뭐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정부가 물가에 대한 경고를 하고요. 어떻게 잡겠다는 대책을 다음 주 중에는 발표를 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어떻게 정부가 경고를 했는지 그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방기성 기재부 1차관입니다.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시장에 대한 어떤 우려감을 100%, 200% 표시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불안감도 그렇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도 그렇고요. 코로나 이후에 수요가 제대로 회복이 안 된다는 것도 그렇고요. 결국은 물가는 오르는데 수요도 회복 안 되고 결국 시장의 위험이 더 커진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부가 물가에 대한 경고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웬만하면 정부는요 부정적인 기류를 잘 안 드러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또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웬만하면 안 드러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가 될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요 물가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5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월 7월까지도 5% 되겠다. 적어도 말입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가 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저는 물가 위기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가 위기로. 그만큼 말입니다. 정부까지 이렇게 나선 데에는요. 물가의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요. 내주 중에는요. 물가 점검회의 직접 주관을 하는 물가 점검회의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제 물가에 대한 상황인식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일자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민간이 만들도록 놔두고요. 10대 그룹부터 시작해서 기업에서 적어도 1040조, 1060조까지 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5년 동안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점검만 하면 됩니다. 점검만. 민간에서 일자리 만들게 만들어주고 그들이 실제로 하는지 안 하는지 또 신입사원 공채를 진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점검만 하면 되거든요. 이제 정부가 신경 써야 될 것은요. 물가입니다. 물가.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통령이 물가를 직접 주관을 해서 방안을 만들어내겠다는 것 굉장히 높이 삽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입니다. 물가를 신경을 쓰고 있고 잡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시장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 전달한다고 해서 물가가 잡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물가는 외생 변수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재 변수를 통제한다고 해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공공요금도 지금까지 계속 눌러왔거든요. 문재인 정부 내내 눌러왔습니다. 이거 올려야 되거든요. 결국은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하든 물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 공공요금은 올릴 수 있는 건 올려야 되지만 제가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는 것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금리를 인상을 했으니까 재정도 예, 계속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긴축으로 가야 되는 것, 이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점검을 한 다음에 차근차근 예, 이거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부가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예, 그런 믿음을 시장에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어느 것보다도요, 정부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예, 정부의 어떤 이야기,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이야기하는 것,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 진짜 맞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대책이 안 먹히면 안 먹혔다, 죄송하다, 다시 한번 이런 정책을 써보겠다, 심사숙고해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쓰면 저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경제는 심리라고 했어요. 신뢰가 쌓이면 심리는 그만큼 커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사실 물가 지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위험해요. 정부가 이야기한 게 저는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5월 달에 3.3%예요. 2012년 10월에 3.3%였습니다. 그러면 5월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만큼 높다.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러면 이 물가는요, 5월에 5% 갈 수 있습니다. 예,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5월에는 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 대한 어떤 진단, 틀리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지금 4월 달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8%입니다. 이 수치는 굉장히 크거든요. 2008년 금융위기 때죠. 예, 10월에 4.8%니까 지금 물가 상승률은 금융위기급입니다. 예, 그만큼 물가 상승률이 심각하고요. 이게 짧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길게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죽했으면 한국은행이요, 예, 15년 만이라고 하나요? 2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겠습니까? 2달 연속. 물론 성에는 안 차죠. 0.25%밖에 인상을 안 했으니까. 저는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0.5%라는 빅스텝을 지금 단행했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야지 시장에 대한 충격이 예, 전달이 돼서 아마 금리 인상이 통화를 줄이는데, 예, 통화량이 너무 많잖아요. 줄이는데 기여를 하고 물가를 내리는데 기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한국은행 총재도 이창용 총재 입장에서도 경기를 솔직히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성장보다는 물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경기가 꼬꾸라지면, 경기가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 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자기한테 돌아올 수 있고, 또 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위기로까지 갈 수 있으니까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지만 예, 0.25% 인상한 것은요, 자칫 잘못하면 실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지 하는데 0.25% 오르는 게 뭐예요? 물가를 잡겠다고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물가가 계속 안 잡힌다는 추론이 나오잖아요. 5월, 6월, 7월까지도 5%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결국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 서민, 국민들에게 이자 폭탄만 안기고 예, 실질적으로 물가를 잡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저는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0.5%를 이야기를 했던 거고, 어쨌든 수개월간 0.5%는 안 갔지만 물가는 계속 오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사실 5% 물가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요, 심각한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1990년 이후로 봐야 되나요? 5%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 것은요, 지금까지 단 4번 있었습니다. 4번. 1998년 1분기에 8.9%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8.9%까지. 이때는 외환위기 때죠.
예, 그때는 뭐 환율 자체가 1,800원, 2,000원 이랬으니까 아마 올라갈 법도 합니다. 예, 그리고 2001년 이 닷컴 버블이 붕괴됐을 때 2분기에 5%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5% 올라가면서 시장에 대한 불안감 굉장히 컸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2008년 3분기 5.5%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입니다. 그리고 2011년 3분기 4.3%입니다. 이때는요, 남유럽의 재정위기 때입니다. 그게 유럽의 재정위기로까지 확대됐을 때인데, 이렇게 1990년 이후로 사실상 5% 이상 올라간 건 3번 뿐이고요. 2011년까지 하면 4%까지 하면 또 한 번 4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4% 이상. 근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이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커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오죽했으면 정부가 물가에 대한 경고까지 내놨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정부마저 물가 위기를 경고했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충격이 그만큼 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정부가 이렇게 내놓으면요, 시장은요 아무래도 최악의 시나리오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충분히 가져갈 수 있거든요. 사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걸 보면 올해 성장 2.7%고요. 물가는 4.5%까지 올라간다.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모양새거든요. 다행인 것은요, 재계가 뭐 1,000조 이상을 투자를 한다. 5년간 투자를 한다고 하니까 5년간이면 1년에 200조가량 평균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1년에 200조가량 투자를 한다 그러면 성장률을 좀 더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성장률을 끌어올리면 여러분, 금리를 올리면서 물가를 잡아갈 수 있는 연착륙의 방안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도 해봅니다. 그러나 누구 말만 따나 대기업들이 쇼를 했다 이러면 이것은 진짜 불가능한 거고요. 낙수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많은 낙수효과가 있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가계소득이 늘어납니다. 가계소득이 늘어나면요, 아무래도 소비가 더 빨라지고, 소비가 빨라지면 그에 따라서 제조업의 어떤 부진이 툭툭 털리면서 이제는 제조업의 활력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면 성장도 올라가고, 그죠? 물가는 좀 낮춰지고 연착륙의 어떤 조짐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봐요. 재계가 투자하겠다는 거,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면 좀 좋아진다. 정부가 지금 경고하는 것은요, 굉장히 저는 위험하게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위험하게 받아들이지만 어떤 재계와 정부, 친기업 이미지를 강조를 하면서 앞으로 몰고 가는 것 굉장히 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물가 위기에 대한 것은 당분간 계속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참 심각하죠. 그만큼 물가는요 꼭 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제가 망가진다, 이거는 물가 때문에 망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아마 정부도 신경을 쓰겠죠. 그러나 현장 중심에, 이게 이론 중심이 아니에요. 현장 중심에, 국민들의 삶 중심에 어떤 물가 정책이 나와야 된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